지금 여러분이 식당에 앉아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주문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앞에 놓인 밑반찬으로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금 당장 젓가락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심코 집어먹는 그 반찬이 사실은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장기에 독을 붓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반찬은 좋다는 보약 챙겨 먹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만 원, 2만 원씩 돈을 내고 사 먹는 메인 메뉴의 원산지나 성분은 꼼꼼히 따지면서 공짜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공되는 밑반찬에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관대함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는 암의 진짜 주범이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는 그 작은 반찬 접시에 숨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단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앞으로 식당에서 어떤 반찬을 먹고 어떤 반찬을 마치 톡처럼 걸러내야 할지 완벽하게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찬 몇 가지를 가려내는 수준의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불필요하게 지출될지도 모를 10년치의 병원비를 아껴줄 반찬 생존 가이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반찬은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어묵볶음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달콤 짭짤한 맛이 일품이라 밥 반찬으로도 도시락 반찬으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하지만 그 실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병들게 하는 염증 유발, 물질 덩어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어묵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만나는 어묵은 대부분 생선 살코기, 즉 연육에 다량의 밀가루나 전분을 섞어 만듭니다. 순수한 어육 함량이 낮은 경우가 태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단맛을 내기 위한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 식감을 좋게 하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묵을 어떻게 조리하는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문제, 최종 당화산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높은 온도에서 당과 결합할 때 생성되는 아주 유해한 변성 물질입니다. 마치 음식이 뜨거운 불 위에서 갈색으로 변하며 눌어붙는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과도 같습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해 주름을 만들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을, 뇌에 쌓이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묵볶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백질과 탄수화물 덩어리인 어묵을 기름을 두른 팬에 높은 온도로 볶다가 설탕과 간장이 들어간 양념에 넣고 다시 한번 열을 가하며 조립니다. 이것은 최종 당화산물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최악의 조리법인 셈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튀기거나 굽는 등 고온 조리법은 재료에 함유된 최종 당화산물의 양을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달콤한 어묵볶음인 줄 알고 사실은 염증 폭탄이자 노화 촉진제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어묵볶음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계란찜을 선택하십시오.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계란찜은 추가적인 기름이나 당분 없이 파나 채소만 약간 들어간 채로 고품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서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반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란찜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두부가 있다면 그것을 드시는 편이 100배 낫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묵볶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른 반찬의 대표 주자 밥도둑 진미채볶음입니다. 쫄깃한 식감에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진미채볶음의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이건 반찬이 아니라 고추장 버무린 설탕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진미채볶음을 먹을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콤한 맛 때문에 단맛이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 즉 통증으로 분류됩니다. 혀가 매운맛에 집중하는 동안 엄청난 양의 당분이 우리 몸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미채 볶음을 만들 때 레시피를 한번 보십시오. 진미채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올리고당에 재워두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고추장, 간장과 함께 또다시 엄청난 양의 물엿이나 설탕을 넣고 버무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보면 진미채 볶음 1회 제공량, 즉 작은 반찬 접시 하나 약 70g에 들어있는 당류는 평균적으로 15g에서 20g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가는 설탕이 5g 정도입니다. 진미채 볶음 한 접시를 다 먹으면 믹스커피를 서너 잔 연달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양의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무려 5개에서 6개 분량입니다. 여러분은 밥 위에 매콤한 반찬이 아니라 각설탕 덩어리를 올려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흡수된 다량의 단순당은 우리 몸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재료인 말린 오징어는 의외로 나트륨 함량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식품입니다. 거기에 짜릿짠 간장 양념까지 더해지니 진미채볶음은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성인병의 3대 요소를 모두 공격하는 무서운 반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미채볶음의 강력한 매력을 대체할 건강한 반찬은 무엇일까요? 입맛을 돋우는 아삭하고 새콤한 반찬이 필요하시다면 설탕 없이 식초와 소금만으로 살짝 무쳐낸 오이 무침이나 무생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오이와 무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밥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분과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이 아쉬우시다면 차라리 말린 버섯이나 다시마를 살짝 볶거나 튀각으로 만든 반찬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찬을 공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라며 의아해하실 반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건강 반찬으로 오해받고 있는 장조림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결대로 찢어 만든 장조림은 대표적인 단백질 반찬으로 아이들 성장기에도 좋고 어르신들 기력 보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장조림은 우리가 집에서 건강하게 만든 장조림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식당 장조림을 나트륨을 흡수한 검은색 스펀지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장조림은 이름 그대로 간장에 고기를 넣고 오랜 시간 졸이는 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 조직 속으로 간장의 나트륨과 당분이 깊숙하게 그리고 아주 농축되어 스며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국물은 안 먹고 건더기만 건져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 이미 고기 자체가 소금물에 푹 절여진 스펀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시중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장조림 100g에 함유된 나트륨 양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한 공기에 장조림 몇 조각만 먹어도 우리는 이미 하루 소금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숨어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생과 재사용의 위험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식당에서는 장조림을 졸였던 간장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고기나 재료를 추가해 계속해서 끓여가며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장은 오랜 시간 여러 재료와 침이 닿은 젓가락 등이 오가며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성분 또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고기 반찬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장조림을 대신할 만한 건강한 고기 반찬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양념이 거의 되지 않은 수육이나 편육이 있다면 그것을 몇 점 드시는 것입니다. 새우젓이나 쌈장을 아주 약간만 찍어 채소와 함께 먹는다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육이 없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고기 못지않은 감칠맛을 내는 버섯구이나 버섯볶음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버섯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식당에서 무심코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반찬 3가지 어묵볶음, 진미채볶음, 그리고 장조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3가지 반찬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달고 짜고 기름진 양념에 재료를 넣고 오랜 시간 졸이거나 볶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소는 파괴되고 최종 당화산물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며 나트륨과 당분은 재료 속으로 과도하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평생 식당에서 반찬을 고를 때 절대 실패하지 않을 반찬 선택, 황금률 3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외식하실 때 건강 걱정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첫째, 양념색이 과도하게 진하거나 검붉은 반찬은 일단 피하십시오. 이는 다량의 간장, 고추장, 설탕이 들어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반찬을 의심하십시오. 먹음직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윤기는 과도한 설탕, 물엿, 혹은 오래된 기름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재료의 원래 형태와 색깔이 최대한 살아있는 반찬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양념에 볶은 시금치나물보다는 소금 간만 살짝 한 콩나물 무침이 간장에 졸인 연근조림보다는 살짝 데치기만 한 브로콜리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조리 과정을 최소화하고 인공적인 양념을 최대한 덜어낸 반찬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진짜 음식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작은 젓가락질 한 번, 사소한 반찬 선택 하나가 모여 1년, 5년, 그리고 10년 뒤에 내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 불편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계속 독을 쌓아가는 것보다 이제라도 알고 건강한 선택을 시작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식당에 가시면 반찬이 나오면 바로 젓가락부터 가져가지 마시고 딱 3초만 오늘 영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몸에 이로운 음식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훨씬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고마운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봐봐. 우리 건강 챙기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신다면 그분들의 건강까지 지켜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향한 당신의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건강한 반찬만 먹겠습니다라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그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질병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